자, 여러분 문제집 274페이지입니다. 농지법에 관한 내용이네요. 농지 소유 이용 등에 관한 내용인데 보시게 되면은 1번 문제 보니까 농지에 관한 처분기관이 서로 다른 하나는 이렇게 돼 있죠. 자격증명서 발급, 자격증명서 발급하는 것들은 서류 관계되는 부분이죠. 올해 서류 관계되는 부분은 권한자가 누구죠? 시구읍면장 같습니다. 농지 전용 신고 용도 변경 승인인데요. 전용 신고 시장구 수청장, 용도 변경 승인 시장구 수청장 같은 사람이네요. 전용 허가, 전용 협의 둘 다 농림부 장관이죠. 농림부 장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리경작자 지정하니까 보니까 타용도 일시 허가 대리경 지정 시장구 수청장 얘기네요. 농업진흥적 지정은 시도지사죠. 그 다음에 농지 보존 부담금 부과는 농림부 장관이네. 여기가 틀렸네. 5번의 권한자가 틀렸습니다.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농지법에서는. 2번입니다. 농지의 소유 제한 소유 사항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은 것 찾기네요. 농지를 임대 사용되는 경우에 자기의 농업경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자,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경자유전 원칙이 선언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농업경에 이용할 적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과정에서 예외가 허용되는 거잖아. 임대에 사용되는 경우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중에 소유할 수 있다. 경자유전 예외에 해당되는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농지 소유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다. 말이 그럴싸하지만 틀렸죠.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소유관한 특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 농지법에 따른다가 아니지. 착각하면 안 돼요. 2번 틀렸고. 세 번째, 농업 경영하는 자가 상속 이하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상속 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 이내에 하나의 일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 경영하는 자는 면적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 상황에서 나타납니다만은 농업 경영에는 면적 제한이 없어요.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았을 때 상속 이용에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는 거죠.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업 경영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아니죠. 농업인이나 농업법이나 같은 말인데 농사를 지어야 농지를 갖는 겁니다. 틀렸고 주말 체험용 농하고자 하는 자는 1000제곱 미만의 농지 하나에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면적 계산은 세대원 각자 소유 면적이 아니라 세대원 전부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1번 많이 맞고 나머지가 틀렸습니다. 3번 문제 들어갑시다. 농지 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설명을 오는 건 찾기입니다. 전용 허가, 전용 신고하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자격증명 발급받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것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라고 노력을 말씀을 드렸어요. 전용허가, 전용신고는 경자유전 예외야 실은. 그렇지만 자격증 발급을 받으라는 거지. 경영에서는 설망자. 1번 틀렸고요. 주말 체험용 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경영계획서 작성에 발급 신청한다. 발급 신청은 맞죠? 발급 신청은 맞는데 경영계획서를 안 쓴다는 거지. 틀렸고. 농지 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시장구 수청에 발급을 신청해야 된다. 시장구 수청장이 아닌 거죠. 자격증명 발급에서 누구죠? 시구읍면장이지. 시구읍면장. 그 다음에 네 번째,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농지를 신규로 취득할 경우 시설 농업을 위한 농지는 330 이상, 그 외의 농지는 1000제곱 이상이다라고 되는 건데 우리가 농업인이 되는 기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시설 농이 되려면 330 이상, 그 다음에 1000제곱 이상이 자격농이 되는 거니까. 4번은 맞네요. 주 소재로부터 30km 이내에 소재한 농지에야 자격증명 발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농지 자격증명 발급에는 거리 제한을 따로 두질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거리 제한 있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 취득할 때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죠. 4번이 맞는 내용이 되고요. 자, 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급 신청하는 걸 물어보네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빨간 것 6가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한 개의 농지 중 평균 경사율이 15% 영농여건 분리농지. 자격증명 발급받지만 경영계획서 안 쓴다는 거죠.
세 번째 주말 체험 용농 여기 있고요. 네 번째 전용어가 전용 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험 연구 실습지. 그럼 결국 빼고 나니까 답은 2번. 전용 협의 거친 농지는 자격증 발급이 필요가 없습니다. 경전 예외 상태에서. 답은 2번으로 처리가 돼요. 자, 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농지 처분 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이 틀린 것에서 나오네요. 자, 보게 되면은 1번에 시장구청장은 처분 의무 기간 내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당해 농지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맞죠? 우리가 처분 의무 기간이 먼저라니까 1년. 의무 기간 안에도 안 팔고 있게 되면은 6개월 기간 중에서 처분 명령을 내린다는 거니까. 자, 1번은 맞죠. 자, 2번 들어갑니다.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을 받은 때 농어촌 공사에게 당해 농지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아니고 알아서 팔라니까 자발적 처분. 그런데 문제는 이제 최종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 부과를 당하니까 이행강제 내기 싫으면은 매수 청구할 수 있다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시장수청장은 처분 명령 받은 자가 처분 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안에 당해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 농지 토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맞는 거죠. 우리가 지금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도 최종적으로 처분하고 있지 않게 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보세요. 6개월 안에 처분 명령이 미처분이 이루어지면 이행 강제 부과하는데 1년에 한 번으로서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네 번째, 시장농은 최초의 처분 명령이 있은 날 기준으로 하여 이행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 징수할 수 있고. 5번입니다. 시장농은 처분 명령 받은 자가 처분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 새로운 이행 강제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새로운 이행 강제를 즉시 중지하는 겁니다.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맞는 거죠. 그래서 거기 2번 같은 경우에 자발적 처분이에요. 자발적 처분하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농어촌공사에다가 내 땅 대신 사가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하여야 한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들어갑니다. 농지 처분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네요.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에 이용하지 않더라. 처분 사유 맞네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사유가 발생부터 1년 안에 당해 농지, 1년 안에 당해 농지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 의무가 생겼다고 말이죠. 사유 발생부터 1년 안에. 시장수청장은 처분 의무 기간 내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당해 농지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안 팔고 있으면 6개월 기간 처분 명령을 내리겠다 그 말이겠죠. 처분을 명할 수 있고. 세 번째,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을 받은 때에 농어촌공사에게 당해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죠. 처분이 이루어져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고. 네 번째, 농어촌공사는 매수 청구가 있는 때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농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장 등은 처분 명령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내에 당해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의 1년에 2회까지, 2회가 아니라 1년에 한 번이죠. 1년에 한 번 100분의 20 그렇게 하는 거니까. 5번이 틀렸네요. 바로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자, 7번 문제입니다.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 경영 사유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좀 위탁 경영 사유에 해당되는 건데 내용 해당되는 겁니다. 1년간 국내 여행 중이다. 1년간 국내 여행 중이다 말은 없네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어야지. 자, 두 번째, 농업법이 소송중이다. 소송한다고 농사 못 짓습니까? 청산을 하게 되면 못하는 거지. 청산. 소송이 아니라. 농작업 중 부상으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지. 구치소에 수용 중에서 장애할 수 없다. 알겠네요.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 중인 때는 당연히 못 짓는 거지. 답은 4번. 2개월간 국외 여행 중이 아니라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죠. 3개월 이상 이렇게.
뭐 위탁 경영사를 직접적으로 물어봤으니까 직접적으로 맞춰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찾기입니다.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맞는 겁니다. 공직 취임에 따른 휴경이라면 그때는 농사를 짓지 아니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상 뭡니까? 정당사업소 농사를 짓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때는 처분 의무 면제되는 거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소유 사관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권이 판명된 경우에 소유 농지 전부를 처분한다. 전부 처분 아닙니다.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처분 의무 기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아니라 처분 의무 기간은 1년이죠. 1년. 처분 의무 기간은 1년. 1년 안에 안 팔면 6개월 처분 명령 기간이 따로 있는 거죠. 네 번째, 전용 신고라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초과하도록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게 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당연히 처분해야죠. 질병 등은 개인적인 사유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정 안 해주는 거죠. 공직 취임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농지 소유자가 시장부터 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에 토지주택공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웬 토지주택공사가 나와요? 농어촌공사가 나와야지. 농어촌공사가. 자, 그렇게 해서 1번만이 정확히 옳고 나머지가 틀린 내용이 되고요. 자, 이 9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빨간 것 6개 찾기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봅시다.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럼 무슨 말이야? 자격증 발급받아라는 거죠. 여기 자격증 발급받는 거 6개 있다면서. 1번 없네 여기에. 3번 없고요. 4번도 없고 5번도 없네. 2번 있네. 전용 신고. 그렇게 답을 찾아보라고. 지금 농업법인 합병인데요. 자,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할 때 자격증 발급받는 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법인 합병이라면은 취득한 회사끼리 2개 합치는데 또 발급받아요? 필요 없지. 그 다음에 공유농지 취득할 때도 발급받아야죠. 아, 공유농지는 농지 아닌가요? 발급받아야지. 근데 발급받은 농지를 분할할 때는 그때는 발급받을 필요 없죠. 상속입니다. 상속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시효 완성도 마찬가지 발급받을 필요 없고, 꼭 이걸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이게 아니더라도 이걸 가지고 답을 찾는 훈련을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경자이전 예외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발급받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0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말 체험 용농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기입니다.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주말 체험 용농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주말 체험 용농이라고 있었을 때 보시게 되면 죄송합니다. 여기 어디야? 여기 도시민이라고 그러지, 도시민. 원래는 농업인만이 농지를 갖잖아요. 근데 도시민에게 농지를 가지신 사유로 인정되는 게 주말 체험 용농인데, 뭐 직접 보실랍니까? 여기 한번 봅시다. 경자이전 예외. 여기. 농사 짓지 않아도 농지를 가지시는 사유가 잔뜩 인정되는데 도시민에 대해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도시민이니까 주말 체험 용농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총 1000제곱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맞죠? 1000제곱 미만 세대원 전부 기준으로. 그 다음에 농지를 취득하려면 자격증 발급 받아야죠. 이 경우는 자격증 발급 받는 거죠. 빨간 것. 주말 체험 용농 자격증 발급 받네. 소유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면 전용 신고합니다. 전용 신고 대상 맞춰요. 농산물 유통 가공 시설의 부지 보세요. 직접.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농지용 신고 대상에 여기 있네. 농산물 유통 가공 시설의 부지. 그 다음에 1000제곱 미만이다. 어차피 1000제곱 미만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용 신고 대상 맞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주말 체험용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징집은 공적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징집은 공적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업은 의무가 면제가 돼야지. 취업은 의무가 면제가 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꼭 취업은 해야 될 사유가 아니다. 그 말인 거지, 이렇게.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구성됐던 것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답은, 5번이 지금 답으로 처리가 됐고요. 자, 11번 문제 들어가 볼까요? 대리 경작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리 경작에 관한 내용인데, 1번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는 자는 시도지사이다. 시장수청장이죠. 시도지사는 그 불쌍한 인간 언제 나와요?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때 딱 한 번 나옵니다. 두 번째, 대리경작자는 유유농지에 대하여만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우리가 유유농지에 대해서만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휴경지나 전용농지는 제외, 대리경작자 지정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경작자로는 인근 지역의 농업생산자단체, 학교, 기타 당해 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건 아니죠. 원칙은 농업인, 농업법인 중에서 직권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없으면은 농업생산자단체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3번 틀렸고, 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1년이 아니고 몇 년이죠? 3년이죠? 3년이고, 대리경작자는 당해농지 소유권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보수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남의 땅을 지금 공짜로 쓰는 거, 빌려 쓰는 겁니다. 자, 대리로 농사 지어주는 거야. 이런 과정에서 이제 토지 사용에 따른 이제 수확이 발생하게 되면은 토지 사용료를 내놔야지.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토지 사용료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보수비용 상환 청구하는 게 아니었죠. 답은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나열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유유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에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이죠. 100분의 10을 소유자 임차권의 토지 사용료 지급해라. 농업법이나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장이 얼마 이상의 농업의 사법인 3분의 1이죠. 3분의 1. 3분의 1을 하는 거죠. 뭐 법인 조건은 여러분 아시는 거지만 여기 보면은 3분의 1 나올 겁니다. 어디야? 이게 3분의 1 이상 이렇게. 자, 2번이 맞는 내용이 되고요. 자, 13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지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찾기입니다. 자,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5년보다 짧은 경우에 5년 약정을 한다. 틀렸죠? 임대차 기간은 기본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 이상으로 하되 기간이 미정되거나 3년보다 짧으면 3년 약정을 한다. 그렇게 가는 거죠. 1번 틀렸네요.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의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걸 강행규정이라고 그랬지. 농지법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의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 임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임대농지 양수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에 관한 시구 읍면장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농지가 인도가 됐다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맞습니다. 1번이 틀렸네요. 임대차 기간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뭐 농지 보전 등에 관한 내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1번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농림부 장관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게 농업진흥지역 지정한다. 틀렸죠? 불쌍한 인간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시도지사 딱 한 번 나와. 농업보호구역이란 농지조성사업,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되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농업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농지가 집단화된 것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보호구역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 제일 앞부분이 농림부 장관은 농림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농림지역이 아니죠. 어디야?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틀렸고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제2종 근생의 일반 음식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설치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일반 음식은 아니잖아. 제외되는 거죠.
농업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책심의의 심의나 농림부 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맞는 거죠? 여기인데 여기. 일반적으로 이 절차를 다 밟아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바꿀 때만큼만은 절차가 생략이 된다는 거지. 답은 5번으로 처리가 되네요.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틀렸죠? 시도지사 재정권자. 그 다음에 농지가 2번에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 뭐가 된다? 농업진흥구역이 돼야지. 2번도 틀렸고. 도시적에서는 진흥구역 지정할 수 없다. 도시적도 일부 지정되잖아요. 녹지적 되잖아. 물론 서울특별시 녹지는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네 번째. 진흥구역에서는 농업인 주택과 농업인 공동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내 농업생산, 농지개량시설, 농업인 주택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설치 가능하다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진흥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토지 이용행위는 보호구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돼야지. 여기서 되는데 설마 여기서 안 되겠냐고. 돼야지 당연히. 그래서 4번 마지막 거 나머지가 틀린 내용입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기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자, 1번입니다. 보호구역의 용선 확보, 수질 보호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말이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농업보호구역이 진흥구역의 용선 확보, 수질 보호전이라고 표현이 거꾸로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진흥구역의 용선 확보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농업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 되지. 표현 자체가 반대가 됐다 그 말이죠. 해설에서. 자, 두 번째, 광역시 녹지적은 진흥구역 지정 대상이 아니다. 서울특별시 녹지는 아니더라도 광역시는 돼야지. 틀렸습니다. 보호구역에서는 매장문화재 발굴행위 할 수 없다.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진흥구역 안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이 가능하다고. 그럼 진흥구역 가능하면 보호구역 가능한 거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육종연구련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로 부지 총면적이 3천 미만인 시설은 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뭐야? 여기 시험 연구시설 말하는 거지. 3천 미만. 진흥구역 된다고 돼 있네. 그 다음에 녹지적을 포함한 농업진흥 지정 시 국토부 교통부의 승인을 요한다가 아니라 지금 농림부 장관이 승인권자라니까요. 다만 대상 지역이 녹지와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는 국장과 협의한다는 거지. 협의하는 거지 국장 승인 받는 게 아닙니다. 4번만이 맞는 표현이죠. 자, 4번 문제 들어갑니다. 농지법령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에서 틀린 것은 에서 물어보네요. 무주택 세대주인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바깥쪽에 세대당 660제곱 이하 주택을 설치하고자 농지를 전용할 때는 전용 신고를 하면 된다. 농지 전용 신고 대상입니다. 그게 보시게 되면은 농지 전용 신고 대상에 나오는 건데 여기 있네요. 무주택 세대가 660제곱 이하. 도시적 안에서 주상공지역 도시계획 시설의 지정 또는 결정할 때 당해지역 시설 예정에 농지가 포함될 때는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농지적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이때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농림부 장관과 전용 협의를 하는 겁니다. 자, 2번 틀렸고요. 건축법에 관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 시설에는 가니자 보이네. 가니자가 보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타용도 일시 사용에 관한 거죠. 가니 농수축산용 시설과 농산물의 가니 처리 시설 설치하여 당해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일정기한 사용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장으로부터 타용도 일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네요.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에 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불법 개간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할 때는 전용허가 신고 없이 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전용에서 나오는 거지. 불법 개간 농지를 산림으로 원상 복구하는 경우는 전용 허가에서 제외된다. 허가받지 않고도 가능하다. 그 말이집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전용 허가 협의 신고하고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된 토지를
전용 목적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이때는 이제 그 용도 변경 승인이라고 그러죠. 용도 변경 승인 5년 이내 만든 지문이네요. 그래서 거기 2번에 있는 부분이 전용 협의였습니다. 전용 허가, 전용 협의 이런 걸 좀 물어보는 거예요. 받으시면 되고. 자, 5번 문제 들어갑니다. 농지 보전 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 대해서 나오네요. 농지 보전 부담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용 자체가. 자, 1번 전용 신고하고 전용하려는 자, 농지관리 기금 운용 관리자에게 보전 부담금을 납입해야 된다. 맞는 거죠? 자, 보세요. 전용할 때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는데 관리기금 운용 관리자에게 납입합니다. 그게 또 농림부 장관이지만 이렇게. 두 번째, 농지 보전 부담금은 농림부 장관이 부과하며 수납 업무를 노조총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농지 보전 부담금은 제곱미터당 금액은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입니다.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30. 전용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농지 보전은 분할 납입하는 과정에 납입 보증 범위에서 예치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는 예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가 공용,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지원할 때는 감면 대상입니다. 감면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지.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타용도 일시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 의해서 나오네요.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자, 일정한 사용 농지를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장으로부터 타용도 일상 허가받는 거죠. 타용도 일상 허가 시장이 받는 겁니다. 타용도 일상 허가받은 농지는 일반 건축물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간이 시설 설치한다고 배우셨죠? 타용도 일상 간이 시설이야, 간이 시설. 간이 농수염 시설, 간이 처리 설치는 일시 사용 기간은 7년이죠, 7년. 간이 7년. 기역자의 간자, 간자의 기역자 있잖아, 7자. 그 다음에 타용도 일상 허가를 받을 때 사업 시행자에게 농지로 복구 계획을 제출하면 복구 비용 예치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규정도 있고, 타용도 일상 허가 받은 농지는 전답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타용도 일상 허가 받은 농지는 지목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타용도 일시 사용은 전용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지. 자, 우리가 지금 지목 변경에서 전용 허가, 전용 협의, 전용 신고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농지가 아니니까 지목 변경이 된다고. 그러나 이제 그때 타용시에서 다시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게 지목 변경이 안 되는 거지. 아무튼 3번이 틀렸습니다. 자, 7번 문제에 들어갑시다. 농지 보전 부담금이네요. 농지 보전 부담금에 대한 자 납부해야 한다.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 이렇게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산금 부과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비율이 틀렸나? 자, 그 다음에 시장군수청장은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후 상당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내에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에 상당 이행 강제금 부과하는 거 맞죠? 100분의 20 이행 강제금 부과하는 겁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또 있는데 이행 강제금 부과. 여기 이행 강제금 대리경제 죄송합니다. 여기 100분의 20 이행 강제금 부과 그렇게 하는 거지. 자, 그렇게 구성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농지 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 의해서 내용이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를 받고 불법으로 기간 농지를 살림 복구할 때 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다. 맞죠? 이것은 전용허가에서 제외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불법 기간 농지 살림 원상 복구할 때 제외되는 것들. 다른 법률에 따라 전용허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할 때도 전용허가 받을 필요 없죠. 전용협의 거친 농지를 전용할 때 받을 필요가 없고. 자, 채굴입니다. 채굴 일시 사용 5년이죠. 5년. 채굴 5년.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타용들생 허가 맞고요. 그 다음에 전용허가 받는 자 보전 부담 미리 납입하는 납입을 허가의 조건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표현이 그거예요. 사전 납입 범칙의 납입 조건으로 되어 있더라라고 한다는 거지. 바로 이제 그렇게 구성됐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5번인가요? 전용허가 받은 자가 관계공사 중지 명령을 위반할 때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명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해야지. 전용화 취소 사유입니다. 이 7월은 필수 취소야. 필수 취소. 하여야 한다가 나와야지. 나머지가 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고. 마지막에 틀렸네요. 자, 9번 문제 들어갑니다. 전용하는 설명을 우리가 찾기입니다. 마을에 간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 전용허가 받아야 한다. 마을에 간 부지라면 농업 관련 시설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부이죠. 신고 대상. 농지 전용 허가 받은 자가 조업의 정지 명령 위반을 취소하여야 한다. 맞네? 명령 위반 취소하여야 한다. 맞고.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받은 자 보전부담금 낸다. 안 내지. 타용도 일시 사용 전용이 아닌데. 전용에 돈 낼 필요가 없죠. 돈 낼 필요가 없다. 저 왼쪽 아래쪽에. 전용허가권자는 농지 보전부담 납입을 조건으로 전용허가 할 수 없다? 있죠. 납입 조건부 되잖아. 사전납입 원칙이지만 납입 조건부도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해당 농지의 주 목적 사업의 현장 사무소 설치하는 경우에 일시 사용한 자 신고가 아니라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라니까. 허가. 타용도 일상 허가. 도로 협의. 이렇게. 그래서 2번만 맞고 나머지가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 농지법에 관한 시험 문제입니다. 반복되는 문제들 그 포인트만 좀 잘 잡으시면은요, 농지법 포기하지 마세요. 뒤쪽에 있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닙니다. 그 구성을 그대로 해서 맞춰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요약 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살펴보셨는데, 반복적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집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크게 욕심을 안 낸다면은, 오히려 여기 있는 것만 나로 충분히 많은 내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뭐 또 남은 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 또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요약 정리하고 문제집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